앞으로는 단기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본국의 미 영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뉴욕주 최대 의료 네트워크인 노스웰 헬스와 크라우즈 헬스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에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1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재 2배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단기 취업 비자의 갱신 절차를 크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단기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본국의 미 영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보도에 오동현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비자 국내 갱신 시범 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단기 취업 비자를 갱신하려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새 정책에 따르면 이제 근로자들은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직접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이러한 변경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미국은 영사관 직원이 단기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터프트 부차관보는 이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내년 2월까지 단기 취업 비자 약 2만 개에 적용한 후 다양한 취업 비자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비자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주 최대 의료 네트워크인 노스웰 헬스와 크라우즈 헬스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주민들에게 신원 도용 방지를 위한 조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노스웰 헬스와 크라우즈 헬스를 관리하는 의료 기록 회사 PJNA의 데이터가 해킹당해 400만 뉴요커와 전국적으로 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PJNA는 환자 기록을 보관하고 처방전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노스웰 헬스에는 노스쇼어 대학병원 등 21개 병원이 포함되고 크라우즈 헬스는 시라큐스를 기반으로 뉴욕주 내 15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의료 네트워크인 만큼 피해자는 뉴욕시와 시라큐스에서만 400만 명이고 전국적으로는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과 주소, 병원 계좌번호, 진단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PJNA와 노스웰 헬스, 크라우즈 헬스는 유출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주민들에게 신원 도용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구매가 이뤄졌는지 크레딧을 확인하고 명의를 도용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걸 막기 위해서 크레딧을 동결하거나 사기 경보 신청, 의료기록 검토 등을 권고했습니다.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 온라인이나 전화 877-438-433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께 뉴욕 지하철 렐프 애비뉴역으로 진입하던 북행 C열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17세 청소년과 40대 남성이 각각 오른손과 왼쪽 발목에 총상을 입고 브루클린에 있는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2사람은 모두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로서는 용의자의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고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용의자가 서로 알고 있었는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등했던 뉴욕시 총격 사건은 지난해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격 사건이 25%, 총격 피해자는 28% 감소했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뉴욕의 대중교통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올해 뉴욕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5건으로 지난해 9건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중교통에서의 총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뉴욕 시민들의 지하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1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살률은 더 늘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7.5세로 전년도보다 1.1년 증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인 78.8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77세, 2021년 76.4세로 2년 연속 줄었다가 코로나19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다시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지난해 여성의 기대 수명은 80.2세, 남성은 74.8세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인이 84.5세로 가장 높았고 백인은 77.5세, 흑인은 72.8세, 미국 원주민은 67.9세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은 회복세이지만 자살이 계속 늘어나면서 기록적인 수준에 이른 것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CDC는 지난해 미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4.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941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살자 수는 49,44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미국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동시에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재 2배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외국 국적자의 한국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 면세점에서의 면세 가격 물품 구매 한도가 1회 기준 50만 원, 총 구매 금액은 250만 원이지만 1회 최대 100만 원, 총 구매 금액은 50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면세 쇼핑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 전에 세금을 면제받는 공항 등의 사전 면세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 후 세금을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도 상향 조정은 후자인 사후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출국 예정인 외국인이 사후 환불을 받으려면 공항에서 여권과 항공 티켓,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면세품을 실제로 구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입한 품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가방을 체크하기 전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 전역에서 주유소 가솔린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클럽 AAA 측에 따르면 가솔린 가격은 지난 9월 19일 이후 70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유가는 갤런당 3달러 25센트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5센트,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센트 낮아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가 하락의 배경으로 계절적 수요 감소와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팀장 패트릭 디하는 전국 유가 평균이 1센트 낮아질 때마다 미국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거의 3,8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현재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유소 가격이 원래 1년 중 이맘때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등 일부 휴가 시즌을 제외하고는 해가 짧아져 겨울철에 운전자 수나 운전 거리가 감소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석유는 국제상품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면 미국 내 유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산유량 조정과 국제정세 변화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틱톡에는 과도하게 오른 빅맥 가격을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최근 다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틱톡 사용자 토퍼 올리브는 아이다호주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 한 잔에 $16 10센트를 지불한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영수증을 보이며 많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16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틱톡, 레딧, 뉴욕포스트 등에서 재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패스트푸드 가격은 지난 몇 년 다른 모든 품목과 함께 올랐지만 틱톡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버거는 일종의 한정판 제품이었고 올 여름 평균 빅맥 가격은 $5 58센트로 2020년 1월보다 약 75센트 상승했습니다. CNN 등 매체는 이 사건이 미국 경제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가짜 가격 영상의 확산은 민주당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더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각종 지표상으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은 경제 데이터와는 달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미시간주에서는 12살 소년이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를 훔쳐 운전하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45분경 미시간주 앤나아버 경찰은 소년이 지게차를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지역 중학교에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6시 48분경 도로를 달리는 지게차를 발견했고 비상등과 사이렌을 켜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시속 24에서 32km의 속도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전조등도 켜지 않고 밤길을 달린 소년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지역을 벗어나 관할 경찰들이 교대해가며 이어진 추격전은 오후 7시 53분경 소년이 차를 멈추며 끝났습니다. 소년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추격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년은 운전석 안에 있는 차키를 찾아내 지게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소년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년원에 수감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러커스대와 함께 관할 지역 거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총영사관 개설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참여 가능하고 설문조사 응답자료 검토 및 분석 작업을 거쳐 추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동포 사회에 대한 생각,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재외동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평가 등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31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아드리안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후보가 제출한 모든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27일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한 뒤 내부 논의를 통해 당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42세인 이 당선자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2004년 미국으로 건너왔고 현재는 건축 및 개발업체 베넬리 그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니 회장 당선자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권에 한인 우일현 작가의 노예주인 남편 아내가 포함됐습니다. 우일현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습니다. 올해의 책 10선으로 뽑힌 노예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우 작가의 작품이 소설적 디테일로 그려내며 몰입도를 높이고 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 부문에서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정책에 따라 최소 2년간 사용되지 않은 계정을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정이 삭제되면 지메일, 구글 닥스, 워크스페이스 등 구글 문서 도구와 포토 등의 제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구글 계정이 있고 삭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번 주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계정에만 적용되고 지메일과 다른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는 학교나 기업과 같은 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활성화된 미성년자 계정을 관리하는 계정, 기프트카드 잔액이 있는 계정, 구글 앱이나 구독 등 제품을 사용하는 데 사용된 계정도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